2024년에 끝나는 마지막 절세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최근 가장 핫한 증여세 절세 방법인 가족법인 활용 중 일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승계를 염두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가족법인 활용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절세를 위한 가족법인을 통해 법인세 20%로 증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와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활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적은 승계입니다. 가족법인 설명에 앞서 개인과 법인의 증여 세율을 살펴보면 약 20% 이상의 세율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증여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족법인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승계해줄 부모법인은 액면가가 1억이지만 시가는 100억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분은 김 대표 99%, 가족법인이 1%로 가정했는데요. 가족법인의 주주는 당연히 자녀입니다. 여기서 김 대표의 주식을 소각하면 가족법인만 남게 됩니다. 김 대표 주식이 사라지니 가족법인의 지분은 100%가 됩니다. 물론 이익을 얻었으니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가족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법인세 19%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법인의 시가는 액면가의 100배입니다. 많이 비쌉니다. 김 대표의 주식을 소각할 때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저가 소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균등 유상감자라고 하는데요. 이후 김 대표는 대가로 약 1억을 가져가므로 기업의 시가는 99억이 남게 됩니다. 이제 가족법인은 자연스럽게 지분 100%가 되면서 시가 99억 기업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시가로 했다면 얼마일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가 소각을 했다면 김 대표는 98억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약 47억입니다. 증여를 했다면 99억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크게 내야 합니다. 내년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최고세율을 40%라고 치더라도 약 43억 원입니다. 특정법인 저가 소각을 한다면 김 대표는 액면가 9,9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엑시트합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김 대표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가족법인은 약 98억에 대한 법인세의 지방세 포함 20.9%를 냅니다. 약 20억입니다. 차액이 20억을 초과하네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법을 살펴볼까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1부터 4호까지 해당된다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호부터 4호까지는 손익거래입니다. 가족법인 전략은 자본소각이므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입니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서 망설였던 분들은 항상 계셨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25년부터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가족법인 전략은 자본거래이며 감자나 증자를 활용한 전략이라는 것을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포괄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망설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불가능한 절세 방법이 됩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법인 설립과 저가 소각을 진행하려면 최소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녀가 소유한 가족법인 설립과 거기에 대표님의 주식을 증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서둘러서는 안 되겠죠? 세무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은 소각이지만 결국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지키고 적법하게 진행하면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가 소각은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고 법인에 맞는 솔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로 소명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한다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 특정법인 승계 전략도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중기 이코노미 전문가들도 예전부터 했던 전략이라 프로세스는 갖추었지만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특정법인 승계 전략은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절세 효과가 크면 반드시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도 법인의 상황별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낼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예시는 다소 극단적인 99% 소각으로 안내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저가 소각은 절세 플랜의 일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가가 높은 기업은 가족법인의 지분율을 20%라도 맞춰놓고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배당을 하더라도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률을 높여놓는 게 절세입니다. 대표님 지분이 너무 높으면 배당을 해도 쌓여있는 잉여금 대부분이 대표님께 가지만 자녀법인의 지분율을 높이면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습니다. 전문가의 잉여금 배분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오랫동안 기업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시기가 지나기 전에 중기 이코노미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